문화적인 4대 고유 업무에 대해서 공학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다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좀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오늘 자리는 제가 요청받기로는 말만들기 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사업도 새로 생기는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우리가 농촌 마을이 원래 이 활동을 시작할 때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 마을이라고 하는 게 농촌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봅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 이제 충남이 좀 선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농촌협약지원센터, 신한을 플러스 추진단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말만들기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조금 불분명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조직 정비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조 발제처럼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인데 길다면 긴 것 같지만 또 짧다면 굉장히 짧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료는 많은데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펼쳐볼까 싶은데 안 펼쳐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경험적으로 그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전체 흐름을 점검해보면서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 아마 오후에 실습할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제가 앞당겨가지고 좀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건 대부분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농촌협약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게 농촌 마을 만들기하고 별개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마을 만들기 기반 위에 농촌협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밑돌 빼가지고 윗돌 개는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에 축적된 성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을 만들기를 성과들을 허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발전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마을 만들기는 활동 기반이 밑바탕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흔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마을 만들기 중요성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배분까지 했는데 최대한 빨리 앞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냐가 그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기도 하고 공공행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봅니다. 그런 맥락인데 진행해보면 역시 칸막이 문제 마을 만들기와 신한을 플러스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들이 연결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민간의 칸막이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서로 연결 구조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학습 구조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자꾸 사업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만 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걸 대응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결국 일만 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농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오랫동안 관념이 자꾸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왔지만 농촌이 좋아질 것이냐
대해서 자꾸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충남 같은 이렇게 모인 인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 뭔가 열심히 하면 농촌이 좋아진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의 고령화, 갈등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연 농촌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필독스라고 적었습니다. 공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사라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료 생산은 충남에 정말 많이 했지만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씩 시험을 치자고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동안에 축적된 성과들을 잘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만 쫓아가는 거거든요. 시행착오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 내부적으로 또 센터와 행정, 그 민간의 협의회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학습 구조를 가지고 이런 책을 계속 그대로 읽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이 책 정리된 게 시군별로 다 활동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요 경험을 가지고 시군별로도 보고 충남 전체로도 보고 다른 지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얼마 전에 나온 이 책도 그동안 충남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동 작업의 성과물입니다. 그런 대부분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에 우리가 대화마당을 통해서 마을 독보를 통해서 공부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 센터 운영 매뉴얼, 이것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리해놨습니다. 센터 내부에 센터를 둘러싼 갈등 구조가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보고 2박 3일 저희들이 심화연수, 심화 워크숍도 하고 또 직무연수, 원래 직무연수가 1년에 2번 2박 3일 하기로 했던 것도 이런 학습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가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농촌 마을의 내부 구조 또 복잡합니다. 마을의 이장 제도도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장과 위원장의 역할 차이가 무엇이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을의 개발위원회라는 게 제도가 있는 게 무엇인지, 마을이 법인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마을의 사업만 자꾸 지원한 데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랫동안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채용할 때마다 시험 문제를 내겠다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일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말마다 기본계획 반영은 충분히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담았습니다. 좀 이따 소개도 일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본계획도 이거는 충남도의 기본계획이지만 시군별로도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4년, 5년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기본계획을 여러분 센터가 주도해가지고 공동학습 구조를 가지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이 기본계획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용역 안 줘도 된다 봅니다. 꼭 읽어보시라 싶습니다. 그러다가 심화워크숍 저희들 연구소 주관할 때 찾아오시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사와 구조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장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켜 줄 거냐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꿈과 희망, 이게 오래된 숙제인데 하나하나가 잘 안 풀립니다. 과연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그냥 월급 받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진짜 월급 받은 만큼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게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모여가 남 탓하지 마시고 같이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갑시다. 컨설팅 욕하지 마시고 행정 욕만 하지 마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안에 둘러싼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거냐.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중간지원조직의 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여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합의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제도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남 탓만 하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구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정확하게 학습 구조를 가졌어야 돼요.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또 공부하는 있잖아요. 뭐 책의 일부 한 챕터라도 읽고 매주 한 번씩 토론하는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그런 학습 구조를 안 가지면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합의 본 바가 뭐 2015년에 충남 시작할 때 이 구조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행정과 민간이 어떤 협력 구조를 가질 거냐,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거버넌스 체계가 없으면 현장의 지원, 사업비 아무리 내려보내도 답이 안 오더라는 경험 때문에 이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충남이 선도적으로 실천해 왔던 거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책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마을 만들기는 단일 사업이 아니잖아요. 마을의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 소득부터 복지까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특정 부서, 특정 팀만의 업무로 국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협력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만 마을이 아니라 한 읍면도 큰 마을로 이해하고 협력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을 만들기 정말 어려운 일인 게 뭐냐 그러면 특정 팀, 특정 사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력 구조를 분명히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화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의 정책 참여, 계획 수립, 결정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한 만큼 효능감을 느끼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는 정비를 하향식으로 제도적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읍면까지 연결되는 구조 속에 제도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직 정비도 해주고 지침도 빨리 바꿔주고 그런 하향식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참여해도 효능감을 가지려고 하면 제도 정비가 저는 분명히 급선무입니다. 모든 제도들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현장 실정을 보면서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향식, 오른쪽에 상향식, 이게 순환을 계속 4년, 5년 반복하면 문제는 분명히 저는 현장에서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이 풍차를 돌리는 역할이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충남 마을 정책의 역사는 아까 처음에 필독서 1번을 읽어보시면 될 텐데 나름대로는 충남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평가 반성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왔다는 점을 좀 꼭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축적된 성과 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만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성과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자꾸 보지 말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수치는 일부 틀리긴 하지만 그나마 충남이 전국을 선도하면서 이런 체계를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앞선 성과거든요. 이 성과 기반 위에 한 단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봤을 때 지금까지 성과의 기반 위에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거냐 그 전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성과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참여와 활동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센터의 상근자분들이 자꾸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보람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에 열심히 하고 지치지도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 만큼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또 주민들을 만나면서 애로사항들이 해결돼 가는 과정들에 그 자체가 재미가 있거든요. 보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 만나보면 그런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도 계속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도적으로 정비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갈등 구조 있죠. 센터와 말하기 협의회, 수탁법인, 행정, 요 3주체 사이의 협력 관계가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저는 행정에서 행정의 순환 보직 때문에 자주 바뀌는 문제는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면 그 기반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 있는 우리들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조직으로서의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지자체로서의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숙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 가려고 하면 이런 전망들을 계속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숙제 중에 하나가 행정의 순환보직 문제라고 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물론 순환보직 일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오실 때 우리 안에 합의된 게 무엇이냐. 이제 행정 여기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왔을 때 공부한다는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 배운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동안 축적된 성과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만들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읍면 단위로는 주민자치의 관계 설정, 그리고 시군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협의의 역할,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담되어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이 전체 구조를 계속 보면서 가되 출발점은 마을이고 종착점은 다시 또 마을이다 하는 그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이 충남만큼 많이 생산된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우리가 만든 성과들을 그쪽에서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전국 다니면서 들어보면 저희 쪽에 있는 자료들을 구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거든요. 충남 우리 안에서 좀 더 많은 학습 구조가 있고, 제가 처음에 필독서라고 제안했던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수정 보완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재생산하는 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마을 도폰에 다시 싣고 수정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재작년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합시다. 마을 개념을 좀 더 확장합시다. 주민의 개념도 확장하고 마을 만들기 관점도 사업 중심에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 집행 방식도 공급자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를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도 수정을 하고 농식품부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된다 봅니다. 이 패러다임 진화라는 게 말 그대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자는 관점입니다.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이 의미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비전 체계도도 문제 해결, 이게 주민들을 만나본 일이라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상향식의 관점에서 비전 체계도도 그런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공급자 방식에서 센터들도 굉장히 오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워크숍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사업 내용이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는 경향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비전 체계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정에 맞게끔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추진 체계도 계속 점검하면서 보완하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혁신, 조직 개편이라든지 업무 분장 계속
조정해야 될 것이고 민간의 중간 지원 조직이 성장한다기보다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수탁 법인 그리고 다양한 작은 법인들이 많이 성장을 해야지 마을 만들기 생태계가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마을 만들기 협의회와 수탁 법인 정도만 민간 쪽이 이야기했지만 작은 법인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연구소가 모든 시군마다 읍면마다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중간지원조직도 어떻게 통합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형을 설치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통합형을 갈 것이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 부분을 토론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의 역할, 기초의 역할도 구분하고 읍면까지 어떻게 우리가 밀착에 들어갈 것이냐 계속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읍면 정책은 그동안의 농촌 정책에서 농식품부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충남의 이런 활동의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읍면 정책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 중간지원조직이 현재 설치된 인력 구조로 봤을 때 현장에 밀착되기가 제도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4~5명 근무하는 조직이 어떻게 행정이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할 거냐. 사업비가 있을 때만 들어가지 사업비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생활운동으로서의 말 만들기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읍면 정책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읍면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마을에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마을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 내에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우리는 말만들 길라잡이 기본편에 기본적인 장치를 제안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마을의 주민조직들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마을 자치 규약이 어떻게 작동되도록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낼 거냐, 마을의 기록 관리, 회의 진행 방식, 재산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숙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풀지 않고 어떻게 마을의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냐?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줘도 현장에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오랫동안 경험입니다. 이거는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은 숙제거든요. 그렇지만 읍면 단위의 여러 가지 읍면과 시군 단위의 제도적 민간 협치형의 추진 체계, 제도 정비를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을의 문제가 차근차근 풀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슬라이드만 보고 그냥 막 말 끊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필독사안에 다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핵심 사업도 신규 사업을 너무 많이 발굴해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숙제 중에 하나가 농식품부 예전에 지역개발과 지금 농촌계획과가 신규 사업을 계속 만들잖아요.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누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정 공무원 숫자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업만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일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분명히 배치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가야 되는 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동향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말만 사무이양 됐잖아요. 농식품부는 나몰라라 지금 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말만들기 사업은 이양은 했지만 정책은 농식품부가 포기한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농식품부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정책은 농식품부가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정책 기능 이게 예를 들어 농촌협약의 전제 조건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농식품부가 마을을 포기하고 어떻게 농촌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 지자체도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도 이양되어 있습니다. 저기 잠깐 적은 것처럼 전환사업 보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자체 그 사업비가 넘어와 있거든요. 기초지자체로. 시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고 그 예산이 그
목적에 원래 예상 규모만큼 집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도의 역할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시군 스스로도 이 예산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사업비만큼은 마을 만들기 영역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도의 예산만 자꾸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 저는 관점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방자치 재정분권의 취지에서 굉장히 벗어난다. 계속 광역 중앙에 의존하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만이 사무가 이양됐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지자체 내부에서도 권리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센터분들이 행정에서 말만들기 협의회 법인분들 계속 홍보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분들이라든지 단체장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농촌협약의 전제조건 사업이 있잖아요. 5억, 10억, 충남형 말 만들기 그런 정도로 보완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플러스 이것도 뭐 제도 설계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담당 부서가 다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시나리오 플러스의 핵심은 액션 그룹의 발굴 육성입니다. 거기서 말한 액션 그룹은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을 설립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가 말 만들기를 도와주는 조직인 거예요. 별개 조직이 아닌 겁니다. 푸드플랜 영역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뭐 농업 소득이라든지 먹거리 복지를 실행하는데 다 도움되는 조직이거든요. 왜 협력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는지, 협력관계를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게 제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 칸막이가, 사업 간의 칸막이가 센터, 말만들 지원센터와 시나리오 플러스 추진단 사이에 칸막이를 또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행정의 칸막이를 센터들은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겁니다. 푸드플랜도 별개 사업은 아닙니다. 결국 목적을 보자면 지금 먹거리 재단 속에 말 만들기 자꾸 결합되는 경향이고 재단을 두 개 또 못 만드니까 재단 아이들 자꾸 연결되는 구조가 앞으로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충남은 선행 사례도 있다 보니 더 많이 강해질 텐데 푸드플랜의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말 만들기가 바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연결되고 실제로도 연결됩니다. 근데 조직 먹거리 재단 설계할 때 논의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졌죠. 그쪽 분장했으면. 푸드플랜하고 말 만들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도 공부하면서 먹거리 정책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애로사항은 뭐냐면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소득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소득이만 안정되게 예측 가능하게 확보가 되면 마을 내에서 다양한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의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뭐 다 소득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푸드 플랜을 빼고는 우리 농촌 마을 만들기라는 게 단순히 경관 사업이 아니잖아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려고 하면 농촌의 소득은 기본입니다. 푸드 플랜하고도 강력하게 결합해야 되는 게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 사례들을 곳곳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뭐 법률 통과되고 지금 시행령 작업 중이고 시행령 초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촌 공간계획법은 뭐 취지는 누구나 다 동의하죠. 동의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작동되게 할 거냐. 말 만들기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재생법 안에 농촌 특가지구, 마을보호지구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를 저는 전문 연구자들, 농식품부 관료들에게 맡겨두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해봤던 경험들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 설계하는 방식을 보면 마을 단위, 행정이 마을 단위로 무슨 몇 가지 보조사업 만들어지는 결과로 또 끝날 것 같습니다. 농촌 다음을 그렇게 보존될 것이냐? 저는 무리거든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뭐 몇백억 사업 투자하지만 그게 농촌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거냐? 또 다른 하드웨어 사업, 시행착오를 또 반복할 것이라 또 보는 거죠. 여러분 지자체 내에서 우리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 공관계획부 시행령이 제정되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연결구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담당 부서 자체가 아예 팀이 다르면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같은 팀입니다. 같은 업무거든요. 이 제도 때문에 행정위 정책과 언면 정책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개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지원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지원 조직이 법률에 명시가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 지원기관이 말만직 지원센터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일 수가 없거든요. 말만 지원센터는 시군 조례로 지금 설치된 겁니다.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제도적 근거가 이 법률상의 이 지원기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농촌 공간계획 안에 행정위 사업도 있고 언면 정책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여기에 이 법률적 근거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있는 말만들기 조례를 어떻게 확대 개편할 거냐 내지는 새로운 기본 조례를 어떻게 만들 거냐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비판을 신문에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선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민간으로 나와 민간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하면 또 누가 해주겠냐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걸 계속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론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메아리 없는 비판 같아가지고 제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법률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잖아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말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핵심 뭐냐면 사회 서비스,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 조직을 발굴 육성해주는 뭡니까 이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 말만직 지원센터가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말만들기 활동 중에서 행정위 마을로 생활 서비스를 누가 공급해 줄 것이냐. 언면 소재지, 시군 있는 전문 조직을 만들고 전문 조직이 전달해줘 마을이 앉아서 마을의 이수도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지원기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이게? 농식품부의 농촌 사회서비스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광역과 시군으로 내려오면 담당 부서가 같은 농촌 정책국의 농식품부 업무인데 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같은 과를 하더라도 연계성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이 법률 소관은 지자체 누가 할 것인지 요 법률은 농촌 공간계획법은 소관은 지금 팀이거든요. 이름은 지금 뭐 농촌 활력팀, 뭐 말공조팀 이름은 다양하지만 같은 팀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 자치단체로서 우리 지자체의 이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짜야 되는 거죠. 농식품부에서 만들어달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농식품부가 뭔가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광역과 시군이 협력에 의해서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 그리고 조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중간 지원 조직도 어떻게 연결 구조를 가질 것이냐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소멸대기금 결국 농촌 살리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따로 진행되는 경향인데 이 사업비 10년 동안 보장된 재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거냐? 말만 중간조절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행정에 칸막이가 있다 해가지고 이 논의를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남 강력에서는 이 예산 일부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시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업소재지라든지 관광단지 개발 그런 사업에 또 옛날처럼 균형발전 사업처럼 쓰여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 사업도 1년에 100억씩 투자되어 있고, 뭐 시군마다 모든 시군이 아니죠. 9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9개 시군 똑같습니다. 여기 모두 시군이 해당되는 건 아니죠. 9개 시군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적인 문제는 있지만 제도 정비는 분명히 돼갈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1년 동안 성과 평가해보면 반드시 이게 제도 개선 안 하고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원래 도입된 취지하고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원래는 의도는 뭐냐, 농촌 살리기 재원입니다. 그게 제도 담당 부서가 행안부고 하다 보니 이상한 방향이 흘러가 있지만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정 기부금 방식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만들기 축적된 성과들을 활용해가지고 농촌 정책이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인지, 특히 오늘 주제로 보자면 말만들기 지원센터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 말만들기 지원센터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지방 이양된 사무에 맞게끔 기반을 유지하면서 확장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지, 그러려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분명히 제도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중간 지원하면서도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정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만 중간 지원 조직이 뭔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생각 차이가 크거든요.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직무연수 할 때 청량에서 센터 사역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쳤다 그러잖아요.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할 때 시험을 쳤습니다. 말독본 읽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결국 읽어보면 대충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행정도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면, 맥락을 모르면 계속 오해를 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건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만은 중간 지원 조직은 조례에 명시된 행정 사무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 자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절대. 법인과 중간 지원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신 오류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조례에 규정된 행정 사무이기 때문에 공공행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말만 조례에 명시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 사무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주민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까지 설치할 정도로 행정이 해줘야 될 역할로 인식한 거고, 그 역할을 행정이 직접 하면 행정직영, 민간이 위탁하면 위탁법인이 전제가 되는 거고, 그걸 수탁법인을 못 만들어내면 재단법인으로 가는 경우죠. 이게 공적인 사무거든 이게. 근데 그걸 자꾸 법인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건 착각이 지성한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측면에서 위탁금과 보조금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위탁금은 행정이 해야 될 사무인데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다는,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탁 수수료도 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 지원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13년 그렸던 그림인데, 중간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이 이 일을 진짜 다 할 수 있냐? 도저히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량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중간 지원이 설치되니까 행정이, 공공행정이 좀 제 역할을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데, 센터가 없으면 역량강화 사업 옛날처럼 용역 주고 다 그랬겠죠. 사업도 농어촌공사 다 맡겨가지고 집행하는데 갈등 관리는 또 행정이 나가 또 해야 되고, 그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센터 설치는 시대적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공공행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할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 설치하지 않고서는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릴 거냐는 거예요.
행정 비대해지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센터를 몇 개 합치다 보면 규모가 확 커지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재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제가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농식품부 정책 사업을 이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관여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만들어진 먹거리 재단 말고는 없습니다. 도에도 제가 외람되지만 농립축산국이 있지만 재단 하나 없거든. 이거는 그렇게라도 만들면 일하기가 굉장히 현장에서 편한데, 이 센터를 체계적으로 못 만들어내면 결국은 주민들은 사업비는 내려오지만 컨설팅 업체 반복 의존하거나 농어촌사 사업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옛날로 그냥 되돌아가는 겁니다. 큰 부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공공행정의 역할, 중간전주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설치 유형은 여전히 행정지경이 많습니다. 행정지경은 어떻게 이게 빨리 독립시킬 거냐, 하여튼 근본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행정지경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민간의 말마디기 협의회가 이제 뭐 14개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설립되어 있는데 수탁법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수탁법인이 여러 가지 뭐 한계가 많죠. 지금 역량도 부족하고 갈등 구조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 법인의 역량강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러면서 민간위탁, 나중에 그 다음 재단법인으로 그 전환을 해야 되고, 재단법인을 지금 설계하고 운영하는 곳은 일부 기능을 또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100% 출연하는 재단법인은 항상 나중에 공기관 평가할 때 문제를 지적받습니다. 공기관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재단법인의 한계 때문이거든요. 재단법인이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재단법인을 서태계가 설치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갈 거냐,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고 뭐 보완책을 찾아야 되고 통합형을 가자는 건 다 인정하지만 어떻게 통합형을 갈 거냐. 도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충남은 이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비 지원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지방비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지방비를 꼭 늘려야 될 분야는 무엇이냐. 사업비를 늘리기보다는 저는 인건비, 인력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구조로 보자면 충남 도비로 보자면 재작년 기준입니다. 6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민간위탁 재단이 늘어나면 이 액수 좀 더 늘겠죠. 오늘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만듣기 인력 구조를 정확하게 유지하려면 인건비도 상승되어 있고 시군 영양화 사업도 지금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니 도비 지원 사업은 일부 늘리긴 해야 될 건데 어떤 분야를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도에서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도에 그만큼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잖아요. 이걸 더 늘리려고 하면 시군에서 성과도 놓아야 되고 시군에 있는 말만듣기 협의회, 뭐 법인 센터, 시군 행정들이 또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득하는 과정들도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동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민원성으로 몇 가지 제안을 가지고 도에다 이런 게 해달라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그림입니다. 개념도입니다. 말마디 길라잡이 제도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통합형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다 동의합니다. 말 만들기, 도비 지원하면 뭐 행정지경은 두 사람 인건비밖에, 두 사람 인건비 뭐 액수로 보자면 10억, 1억이니까 두 사람 인건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민간위탁 임금이 2억인데 네 사람 인건비가 지금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네 사람. 처음에 제도 설계할 때 인건비만 정확하게 보장하면 시군 영양화 사업비가 3억, 5억 정도가 반드시 농식품부에서 보장이 되니 사업비는 추가 설치하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비는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고, 결합만 시키면 된다고 했던 게 초기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시군영양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기도 하고, 시군영양가 사업에서 말 만들기 지방 이양 사무인이 농식품부가 그걸 계속 지원하면 안 된다고 기재부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재편한 상황이잖아요. 시군영양가 사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읍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그걸 해야 되는데, 인력 구조로 말만이 지원센터 4명, 시군영양가 사업 2명, 그리고 시나리오 플러스에서 이것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2명에서 기본 2명 정도, 농촌협약지원센터도 읍면 정책으로 보자면 여기에 전문 인력들이 분명히 4-5명 붙어야 되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기초창을 등록성 사업을 활용하면 읍면 단위로 사무장은 분명히 1명씩 다 배치되는 거고, 요 인력에다가 농촌 공공기획 전문기관,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기관, 요 역할을 할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 구조를 만들 거냐, 협력책이 짤 거냐, 이 도에서도 제안을 하고 우리가 정책 토론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오해 또 실수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시군상이 워낙 다릅니다. 방향을 제안하는 거예요. 통합형을 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합형을 가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같은 부서 업무여야 되고, 조례가 한 가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기본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그리고 수탁법인이 한 조직이면 통합해서 갈 수 있는데, 수탁법인이 갈등이 생기가 쪼개진다 그러면 각각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먹거리, 푸드 플랜이 붙으면 인력 구조가 50명 넘어버린다고 하는 게 청량재단에 쓸 경험이잖아요. 아마 푸드 플랜 빼고는 적어도 15명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제 역할만 한다 그러면 그 인건비 구조가 작은 액수, 총액으로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의 법인이 수탁을 운영한다 그러면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않고서는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의원들은 여전히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법인이 뭔데 사업비를 인건비 포함해가 5억, 10억씩 주냐고. 의회에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이해하시거든요. 이 보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교육하고 설득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공동의 숙제거든요. 간단한 숙제는 공동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공동 학습을 통해서 중간 지원적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 못하면 통합형 설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통합형으로 가기 위한 전지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서를 잘못 끼우면 각각 설치하고 나면 협력 구조도 안 생기고 효과도 반감되는 거예요. 말 만들기를 강화하면서 신규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책적인 흐름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말 만들기 기반 위에 한 단계 한 단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이걸 설계를 못하면 각각 설치한다고 칸막이 안에 따로 설치해가 효과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사업구조 안에 농어촌공사 용역사 대행하던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집행만 할 뿐이거든. 중앙정부와 광역행정의 정책적인 지원들을 확대해주면 좋겠죠. 농식품부가 그런 걸 잘해주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겠지만 기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충남은 광역이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직무연사 등을 8년째죠. 2015년부터 쭉 하면서 이런 워크숍, 공동학습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토론도 하는 거고요. 이런 활용하면서 시군 지자체가 도에만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야 될 일, 성과도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의 의향들을 반영하면서 성과들을,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홍보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제도적 정비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센터 인력을 많이 늘려줬는데
일은 누가 할 거냐? 성과가 뭐냐고 계속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시군에서 이 사례를 만들어줘야 도에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방향에서 고유 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고유 업무를 4대 업무라고 했는데 저는 초기에 정해놓은 5가지입니다. 고유 업무가 5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소통과 홍보. 지역사회 내에 정보들을 최대한 공유하자. 는 겁니다. 사업의 정보, 사람의 정보, 이런 흐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 된다. 그 센터가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소통, 연결하는 구조를 분명히 갑시다. 이건 크게 사업에 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인건비 기반 사업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상담 컨설팅. 센터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 누가 찾아오면 반드시 그분하고 깊이 있는 얘기 해주셔야 되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찾아오면 누가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지, 서로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센터 오랜 경험이 있는데 해보면 서로 눈치 봅니다. 저 사람 만나 상담 오면 1시간, 2시간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근 또 해야 되거든요. 문수 작업을 또 밤에 야근해야 되니까 안 만나려고 해요. 오면 눈치를 주면 위원장님은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 친구들은 사무실 갔는데 나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네. 바로 그 분위기 느끼면 잘 안 가려고 하고 나쁜 소문이 돕니다. 마을에 사업비가 있을 땐 찾아오더만 사업비 끊어지니까 안 오네. 용역사하고 옛날에 달라진 게 뭐냐, 똑같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상담하고 뭐 컨설팅 교육한다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애로사항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 활동이 센터의 기본 역할이거든요. 이 인건비 기반, 이거는 실적이 없습니다. 돈 드는 건 출장비 그 정도잖아요. 인건비 기반의 활동들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상담 일치 적고 상담 횟수가 몇 번 있고 이런 게 센터 실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출장을 나갔는지 이런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은. 조사 분석,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을 시행해보고 평가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통계적으로는 마을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분들이 이런 활동에 등장을 했고 역할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 말 만들기 자치규약을 제정했던 건수가 몇 건인지 이런 걸 계속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자료집에 싣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도 돈 크게 들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니까. 충남도 농식품부 타 지자체에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센터의 고유 역할입니다. 이게 또 돈 들 게 크게 있습니까? 보고서 인쇄비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마 돈이 가장 많이 들기로는 역량강화 사업, 교육하고 역량강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업비가 수반되는 활동들이죠. 역량강화 사업, 농식품 사업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농식품 인건비 2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도 큰 진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나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 이 사업은 사업비 기반으로 일상적으로 있잖아요. 하는 건데, 뭐, 이 방식은 여전히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군별로 역량강화 사업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토론해가지고 서로 보고 배우는 있잖아요.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좋은 사례들은 빨리빨리 전파하는 게, 제가 단톡방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다 포함되는 300명 가까운 단톡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채용 정보입니다. 사람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사람 뽑는다는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는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성과가 있더라. 이런 걸 자꾸 홍보하시고, 이런 우리가 해본 이런 문제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런 게 단톡방 원래 만들었던 목적이잖아요. 물론 더 좋기로는 이제 광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시점이라고는 봅니다. 내년도 사회 꼭
반영돼 가지고 좀 공개적인 홈페이지 상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다운받아 쓰고 뭐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사례들이 서로 보고 배우면 갔으면 좋겠고 충남만큼 이걸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없으니 좀 더 발전된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량화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시나리오 플러스처럼 액션 그룹을 발굴 육성합니다. 주민들의 조직화, 주민들의 자치 역량, 마을 단위, 읍면 단위, 전문 조직을 발굴해 육성하는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을 대학처럼 초기 단계 진입하는 마을 분들 리더를 발굴하고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초기 마중물이고 핵심은 주민들 스스로 해보겠다. 그걸 어떻게 역량을 키워줄 거냐.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마을의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그런 안목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역량 강화는 대부분 다 교육 사업으로 오해하시는데 뭐 우리가 소액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소액 사업은 또 잘못 생각하면 그냥 작은 사업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이 끝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2단계 후속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걸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이것도 뭐 인급 기반 활동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작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센터 사무실만 지키는 중간 지원 조직은 정말 일을 못하는 조직입니다. 주민들에게 비판받기 딱 좋거든요. 이게 문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일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충남도 2015년도 설치할 때부터 인건비 기반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해야 됩니다. 사업비와 인건비 비율로 보자면 인건비 7, 사업비 3이 된다 계속 주장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적고 사업비가 많으면 그 사업 쳐내는데 시간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 정리해야 되고 보고자료 만들어야 되고 행사 계획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합의가 과연 우리 안에 지금 많이 흩어졌다 봅니다. 초기 7대3 이야기했던 물론 농식품부 사업비가 규모 크다 보니 액수로는 그렇게 잘 안 되지만 6명 민간위탁을 보자면 4명 플러스 2명 6명 구조는 반드시 이 말 만들기 지원센터 인력 구조에서 확보가 돼야 돼요. 그 위에 신화적 농촌 협약이 연결돼야 돼요. 추가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인데 6명을 보장을 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세라고 좀 표현했는데 하여튼 시군센터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이 한 단계 더 전진하거든요. 갈등 구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직무 연수들을 강하게 저는 반복해야 된다. 지금 도협팀장도 와 계시지만 초기에 삼농혁신 할 때는 공무원끼리만 직무 워크숍 1박 2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시군 행정이 자주 바뀌시는데 맥락을 잘 모르시니까 죄송 외람되는 행정센터에 대해서 갑질한다는 소리도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갑질한다기보다 제도적으로 갑질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협력 신뢰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물론 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갑질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도적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는 거죠. 이게 단시간 내에 제한, 이런 강의를 2시간 정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심화워크숍, 토론, 발표, 경험담, 에피소드, 이런 걸 이야기들을 1박 2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인 맥락은 이해가 간단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강조하는 셈입니다. 이 센터,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나마 이 센터를 보장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충남처럼 이렇게 구조를 못 만드는 경상도 쪽을 보면, 제가 경상도 말 듣잖아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욕을 합니다. 거기는 최근에 농촌 협약 제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센터를 막 설치하는데 인력 구조도 안 되고 뭐 기껏해야 2명, 3명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으니 그나마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월급 작다. 분명히 복리후생 측면에서 미약한 건 맞습니다. 여기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려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말만들기 지원센터만 특별히 복리후생을 더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너무 좋은 요건을 만들면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센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기는 월급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성과가 뭐지? 시기와 질투에 비판되고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점도 역설입니다만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다. 꼰대 같은 소리죠. 제가 항상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싫은 소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제가 아니면 또 못해줄 소리 같기도 합니다. 여건을 좋게 만드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걸 단시간 내에 너무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이다. 제도 개선하면서 다른 센터, 다른 센터에게 별 것쯤 없죠. 시군 단위로 보자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유사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하고 상황을 비교하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보람되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저는 오히려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역량개발, 하여튼 여러분에게 전문성들을 요구합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센터의 상급구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험적으로 보면 농촌 마을에 살지도 않고 아파트에 태어나 자라신 분도 계시고 농촌 마을을 잘 모르시거든요. 마을 활동하다가 마을 간사라든지 마을 사무장 하다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좀 배웠다는 것, 또 젊다는 의욕,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역량개발은 주민들을 위한 역량개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개발이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기획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려고 하고, 저 같은 사람 전화가 자문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저도 자문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피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답변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센터 내부에서도 서로 보고 배우고, 센터끼리도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서로 배우는 구조를 가지자는 거예요. 보고, 이런 학습 구조, 이런 전반적인 역량들 다 갖춘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능인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간다고. 나는 이 분야는 충남에서 적어도 내가 최고 잘 나가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정도로 이런 소통의 전문가, 기획, 분석, 홍보, 각각의 역량들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의 인력 구조가 6명을 보더라도 6명이 이걸 역량을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센터에 누가 전문가라면 그분을 불러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구조로 간다. 나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될 거냐. 여러분들이 각각 스스로 성장하는 있잖아요. 그 고민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촌 협약 제도를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말 만들기가 읍면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될 거냐 그 때문입니다. 농촌 협약, 농촌 공간계획 내용을 잘 된다 보면 다 읍면 정책입니다. 사업 읍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권이라고 후문했지만 생활권이 실제로 작동 안 됩니다. 생활권 추진위원회라고 다 만들고 있지만 회의 한 번 안 넣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선정될 때만 열심히 하시고 선정되고 나면 회의조차 안 되거든요. 결국 농촌협약은 읍면 정책입니다. 읍면 단위로 설치된 주민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읍면의 실행법인 이 관계 설정,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행정위 단위로 있는 마을회, 마을자치회하고 연결 구조는 또 무엇인지 예를 들면 면소재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위원회가 있고 실행법인 그리고 행정위 단위로 마을자치회 연결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조직만 자꾸 만들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조직 만들고 사업 끝나면 뭐 해산을 하든지 뭔가 통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은 없어지면 계속 위원회가 남아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어떤 마을에 가면 녹색독주 체험마을 사업할 때 위원회가 있고 정보마을 사업할 때 위원회가 만들고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고 사업이 없어지면 통합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경우도 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이 이야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시군 단위로 설치되는 중간 지원 조직의 현재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했을 때 읍면 단위로 이 일을 같이 갈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기능을 읍면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면 6명이 뭐 300개, 4배의 그런 2, 300개 되는 행정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들 제안인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 단위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원장님이 추천하는 기관단체장 중심으로 주민위원회 구성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주민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설정도 명확히 하시고 주민위원회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법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경로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역량 강화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마을 사업과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이 연결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설계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지금 가장 급선무가 좀 해야 되는 게 읍면 단위로 비영리 법인을 의식적으로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좋은 사례들도 충남에 있으니 참고할 수 있고요. 요 그림도 말만드 길라잡이 제도편 6부 마지막에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의 기능, 주민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관계 설정,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사무자 한 명 배치한 방식으로는 절대 일 안 된다는 게 그동안 경험이었는데 또 그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실 것이냐. 용역사가 이걸 못하니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용역사 의존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용역사 상주연구원을 분명히 배치하고 이 사람을 통제하면서 현장에 적어도 초기 있잖아요. 기본계획 역량강화 사업 활동하는 분명히 상주하도록 의무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리고 10%씩 붙어있는 역량강화 사업비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누가 집행할 거냐, 용역사한테 또 입찰해가지고 맡길 거냐, 그 방식으로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다. 용역사 역량이 우리보다 높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계획서 수립, 보고서 작성한 것은 특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용역사는. 근데 현장을 예를 들어 여러분처럼 센터 근무하다가 사무장이라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용역사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못하는 거야. 이미 다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영역이기도 하니 역량 강화 사업을 지자체가 스스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수탁법인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가 이 역량 강화 사업을 다 맡아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아니면 센터가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아니라 내역 사업에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을 누가 집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확 지나갔는데 길라잡이 제도편 6부와 4부의 네트워크 법인 이야기할 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지었을 때 유지관리 가장 큰 숙제잖아요.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낼 거냐. 이 사업의 기획안은 초기 단계부터 있어야 되는데 농촌협약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거든요. 왜냐? 그 지침 맞는 사람들은 현장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지자체가
이 사례를 만들어내면 빨리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읍면소재된 거점 공간을 어떻게 설치 운영할 거냐, 이 거점 공간의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공유재산 관리법을 법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공유재산 관리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농식품부가 모르니까 법인 만들면 주민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진행하고 법인이 되면 협약을 맺고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작년에 이걸 개정하자고 농촌 재생 확산 보령에 모여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계속했잖아요. 결론 중에 하나 그걸 제도 개선을 농식품부 요구하자고 했는데 뭐 담당 주체가 사라지고 저 같은 사람 계속 문제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례 소개는 빠졌는데 이 사용 허가, 관리 위탁 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지금 충남에 이미 사례가 있죠. 이 아산에서 만든 사례잖아요. 아산 송악면에서 오랜 상황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만 아산 송악면에서 해유라고 하는 면소재 정비사업을 지은 건물을 관리 위탁 개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에 수익시설도 들어갔고요. 올해부터 당진시는 모든 이 거점 공간에 대해서는 3,500만 원 법인한테 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법인 만든 데는 다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진시 사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 시설 자체는 공공시설이잖아요. 토지도 건물도 다 행정 겁니다. 이걸 공적 활동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해 주는 거죠. 주민들이 알아서 무상히 내줄 테니까, 공과금 내줄 테니까 활성화 시키셔야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업비를 분명히 인건비를 보장하는 사업비를 줘야 되거든요. 당진시는 3,500만 원. 한 명의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최소한의 사업비 있잖아요. 공과금 정도 쓸 수 있는 천사례입니다. 시군 차원에서 아산 송악면이 먼저 사례가 있고 당진시간이 만든 사례는 굉장히 선진 사례거든요. 이걸 서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정 보완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지 당진 팀장도 와 계시는데 이 경험들을 우리 충남안에서 좀 더 많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사업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식품부는 그 안에 수익사업 절대 엮지 말라고 계속 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침을 읽어봐도 수익사업 안 된다는 말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수익사업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법제처에 법령정보센터에 가면 공유재산관리자라는 책자에 또 100페이지 딱 책에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 공유재산관리 훈령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허가 그리고 관리위탁에 계산하는 방식이 수식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농식품부는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정책 영역 안에서도 행정이 공유재산관리법을 좀 더 검토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할 거냐 행정끼리 모여서 좀 더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아니 수익시설을 분명히 넣으면 사용수익허가 해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 사례가 전북에 제가 군산시 남포면이라고 그 주간보호센터를 아예 처음부터 짓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건물 전체는 관리 위탁을 받고 1층은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사용료 내고 들어오는 걸로 군산시하고 협의를 받고 농식품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농어촌국사 농식품부 계속 설득해가지고 지침사항이 안 된다는 말이 어딨냐.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안 된다고 지방이양 사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적혀있지만 주간보호센터를 짓지 말라는 건 없는 거 아니냐. 그 기능을 넣겠다고 회가 넣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올 12월 달에 완공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전북도에 제가 몇 사람 물어봤는데 전북도에서는 수익사업시설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농식품은 몰라서 그냥 내버려 말 안 하는 거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충남도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저는 농식품부 지침에도 없는 이야기를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지침에도 하지 말은 말은 없는 거 아니냐고. 공유재산관리법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방이양 사무도 아닌데
카페가 들어가든지 주간보호센터, 공유보 이런 수익시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 뜨고 아웅 하는 것처럼 사용료 카페 와가지고 돈박스 넣고 거기 커피값 내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운영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리 아웅하는 거예요. 이 사용료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법인이 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다 열려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나마 자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관리委託받고 그 법인이니까 관리委託당연천 3,500만 원 받으면 한 명 상주하고 기본시설 내고 법인이니까 필량 보조사업도 받고 필량 영양아사업 일부 사업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그래서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 설립하면 뭐 먹고 살지 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이 한두 건입니까? 그렇더라도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죠. 법인은 인건비만 정확하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단위로 이런 사회협동조합 설계가 제대로 작동되면 전 주간보호센터만 운영하면 10명 일자리가 그냥 생깁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노인분들이 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 입소하면 얼마, 요양보험 시스템 안에서 다 됩니다. 10명 정도 하면 5명, 뭐 20명 이상, 24명 이상 되면 10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계산식 딱 나오더라고요. 24명 정도가 입소하면 10명 일자리 그냥 생겨요. 10명이 활동가가 면단위 상주해주면 거기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됩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중간지원조 형태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 중간지원조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죠. 시군 단위로는 현재의 형태를 좀 더 확장하면서 규모를 키우되 면 단위로는 5명, 10명 정도 근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면 중간지원조직이 기능을 맡아갈 것이라고. 이분들이 면소지지 상주하면서 마을 분들을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마을을 전달하는 사업도 기본적인 활동, 일상 활동들은 이 면단위에서 하고 거기서 역량이 있는 마을들이 등장하면 시군 단위의 공모사업 방식으로 역량화, 단계별 역량화 지원책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되면 공모사업이 지원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센터 분들에게 제가 빨리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3년, 5년 정도가 근무하시고 요 주변에 있잖아요. 센터 주변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센터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센터 인건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15명 되면 인건비만 10억 좀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통제가 엄청 들어옵니다. 저는 규모를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읍면 단위를 어떻게 그런 조직을 만들어 연결 구조를 만들 거냐. 그래서 행정 임기제 공무원, 법인의 사무국의 우소, 그리고 용역 컨설팅 기관, 창업 조직, 주민자치 사무국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협력 구조를 만들면 센터도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센터가 사업비 배분하고 사업 집행하는데 너무 시간, 에너지를 쏟는 규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센터 활동가만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마을 활동을 하시다가 읍면 활동하시다가 센터를 오시고 센터 활동하시다가 나는 좀 더 현장 근무이 필요하다 싶으면 읍면으로 내려가고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일자리 구조를 이런 것처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도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조를 못 만드는 농촌 희망이 없습니다. 센터가 비대해지면 또 관리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저는 센터를 키우자고 저희 같은 사람을 주장했던 게 아니거든요. 센터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센터 주변에 다양한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고 거기에 활동가들이 좀 자기 적성에 맞게끔 나는 센터 일보다 마을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마을 안에 가면 사무장 역할, 반상근 일자리 역할을 하다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시군으로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일부는 또 임기제 공무원을 갈 수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 하신 분들은 붙박이는 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오래 하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임기만큼 하시고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물리줘야 됩니다.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보다는 저는 법인을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 단위 법인, 읍면 단위 법인, 법인 주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지 법인들, 그 창업 조직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시군 활동하다가 뭐 도로 올 수도 있고, 도 활동하다가 시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센터 활동하다가 행정으로 아니면 또 민간 법인으로 이런 전환 구조들을 전체 틀 속에서 가져가면 우리 농촌의 희망이 훨씬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너무 저보고 그런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누가 비판하시던데, 이런 구도 속에 중간 지원 조직을 우리 제안했던 겁니다.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전부의 것처럼 생각하셔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해결형의 창업 조직 있잖아요. 역량 강화 사업 하면서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 스스로 쌓으시면서 여러분 전문 영역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시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여전히 열악한 구조다 보니까 독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생태계 속에서 이런 활동 구조를 만들고 전문 영역 개척하고 사례를 만들면 계속 확산돼 갈 거랍니다. 저희 같은 마을 연구소가 시군 단위로 하나씩은 다 있으면 좋겠고, 법인 산하의 연구소로 출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준비하면서 현재 기반을 강화해야 되긴 하지만,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고정된 틀이 아니라 수정 변경될 수 있다, 유동적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해 가야 될 것인지를 전망을 그려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전주에 축적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격변기를 같이 넘어갑시다. 기본 역할이 쇠퇴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반성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기본 역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결합하고 청년 활동가를 계속 채용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해 갑시다. 그래야 농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센터만 바라보고, 센터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사무, 공적 역할을 하는 거고, 센터 주변에 창업 조직, 전문 조직들이 훨씬 더 많으면 컨설팅을 외부에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역량강화 사업 정도 다 하시고, 또 기본계획, 무슨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라고 지역법인하고,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지침을 과업지서, 제한 요청서 그렇게 적어주면 지역법인도 활로가 더 뚫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후에 할 이야기를 마저 해버릴게요. 하고 오후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아마 여러분 질문하고 토론하실 이야기들은 나중에 토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실습하면서도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실습에 이 이야기는 연결되는 이야기라서 그냥 마저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시부터 바로 실습을 해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검토의 첫 번째, 조직체계, 중간 조직의 기반을, 말만들기 지원센터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면 행정의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도에도 업무 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법률의 흐름들을 보고 이런 농식품 농촌 정책국에 있는 이 5개, 4개과 1개 팀의 업무가 충남도로 내려오면 연결 구조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광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충남이 조금 더 낫고, 좀 낫고, 나머지 광역은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만든 취지는 업무 연결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농촌 지역 개발, 농촌 공간, 농촌 삶의 질 정책을 좀 더
통합적으로 가져갑시다 한 취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표현이 있었지만 농촌 협약 때문에 요 업무를 농업 정책과로 가져가는 자는 그과 안에서의 업무 협조라고 하는 게 잘 됩니까? 주무팀에 있는 업무가 사회적 농업, 삶의 질 정책,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협조관계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 단위로도 필요하면 농촌 활력과를 조직해야 된다고 계속 제기했더니 그럽니다. 농촌 활력과 내지는 농촌 공동체과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말 만들기 업무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짜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 있는 농촌 활력팀은 업무가 과부합니다. 분명히 과부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한계를 극복할 거냐. 센터도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행정도 분명히 많거든요. 농식품부에 뭔가 제도 개선에서 요구해야 될 숙제도 있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행정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 차원에서 농촌개발팀과 정조기관팀의 업무 분장 문제 농촌정책팀 이름은 정책팀인데 정책 기능은 미약하다는 비판을 제가 강하게 여러 번 했지만 아직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농촌 정책팀에 있는 농촌관 체험 마을 업무는 농식품부로보다 농촌정책과 예전 농촌산업과의 두 개 업무가 농촌경제과 업무가 충남도에 있는 두 개 팀으로 나눠져 내려옵니다. 인력 구조상 이렇게 배치될 수가 없거든요. 배치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법률이 지금 농촌공간계획법이 되면 법률 소관 부서가 어디냐? 지금 현재 농촌개발팀이 되는데 농촌개발팀의 업무량을 봤을 때 가능할까? 계획을 어떻게 주무팀이 아닌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주무팀이 아니면 그냥 사업부서가 되어버리잖아요. 조직 개편을 분명히 업무 분장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도도 행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군 단위 1, 2, 3, 4 네 가지 핵심 민간임금 출체계를 계속 정비하고 강화시키면서 그런 맥락의 중간 조정 통합형을 검토하되 읍면 단위의 기능들을 어떻게 좀 더 정비할 거냐 요 안목을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시군 역량화 사업을 재평 바뀐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게 마을 정책과 읍면 정책을 결합하는 구조를 보자면 사업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요걸 지렛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 정책, 읍면숲 하드웨어 사업들을 좀 더 결합하는 구조가 이번에 생긴 셀린이 이걸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중간전력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말 만들기 기반 위에 다른 새로운 수요들을 반영하시고 그리고 통합형의 중간전조지 인건비가 상승된 문제 국부 사업이 지침이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말만든 지원센터의 확장 방식,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농촌협약 선정된 곳에 저도 심사를 했으면 다 알고 있지만 농촌협약지원센터는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과장된 표현입니까? 다 이름뿐인 농촌협약지원센터 아니냐 싶고 사실 논리적으로 연결 구조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농촌협약까지 그 제도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저는 역량이 훨씬 더 많은 학습 구조가 필요하다 보니 이런 워크숍을 일주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해 실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말만들기 지원센터를 포함하는 그 센터에 말만들기 기능을 포함한 센터의 조직도를 그려보시고 인력 배치를 정확하게 참고 자료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조직도를 그려보시면서 말만들기 역량강화 신활력 농촌협약과 염두에 두시고 현재 센터의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력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의 예산까지 염두에 두시고 조직도를 그려보시되 이 조직도의
봤을 때 현재 말 만들기 고유 업무를 어떻게 지속 강화를 시킬 거냐,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토론하시면서 스티커 작업을 해보시고, 이런 맥락 속에서 농촌 협약을 포함하는 앞으로 가야 될 조직도 있잖아요. 이미 만든 것도 있지만 조직들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런 조직도 가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건지, 시군 행정이 이런 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도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농식품부가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스티커로 작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일의 반복일 수도 있고, 작년 워크숍 반복이긴 하지만 이번에 핵심은 말 만들기 고유 업무를 어떻게 지속 유지 강화하면서 확장해 갈 거냐, 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근무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은 맥락 이야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선배들이 좀 토론하면서 지도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원래 행정과 센터, 수탁법인, 말만 협의 같이 왔으면 이 토론이 훨씬 더 힘을 받을 텐데, 안 그렇다면 안 그런 대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실습을 하고 토론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제안하고 질문하고 제안하시고, 그걸 토론하고 과장님과 도의원분도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들도 서로 나누고, 일정 정도 합의사항이 생기면 좀 더 합의사항을 구체화시키는 토론 앞으로 몇 번 더 해보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올해 9월 전에 뭔가 안이 나와야지 내년 방향이 생기겠죠. 예산 반영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에는 조직도 오늘 저녁 술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시간이 남으신 지자체를 모여가지고 조직들을 한번 더 검토해봅시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양 조직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방향을 가자. 이 이유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하는 이유는 농촌 협약 업무가 어떻게 결합되는 게 바람직하냐, 그것 때문입니다. 말만듣기 지원센터를 유지하면서 농촌 협약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반복 작업을 하고 발표하고 자문하는 정도로 마칠까 싶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오후에 제가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의견 주시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시고